네, 안녕하세요. 이명택이 간다. 오늘은 오픈한 지 딱 한 도를 맡고 있는 청년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청년식당의 안윤숙 대표님을 찾아뵙거든요. 청년식당에 대해서 좀 먼저 잠깐 소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청년식당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데 그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서 청년식당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 이사장인 안윤숙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수익이 있어야 아이들하고 함께 자립 생활을 하는데 할 수 있어서 수익 모델을 만든 게 청년식당입니다. 그래서 청년식당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제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벌어서는 다 충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시민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나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지향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과 함께, 그러니까 청년들과 함께 뭔가 좋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데 그냥 흔히 쉽게 표현하면요. 근데 이곳에서 뭔가 이 일하는 그 청소년들이 어떤 분들이고 또 아까 그 맨 처음에 청소년 자립학교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뭐 어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시설인지 뭐 기관인지 이게 조금 그렇죠.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강범위하게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제 17세에서 22세, 뭐 또 24세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주거 지원, 그 다음에 이제 대안교육 지원, 취창업 지원을 하는 그런 법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이제 대상자, 우선순위 대상자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보육시설도 있을 것이고, 쉼터도 있을 것이고, 뭐 소년원이나 교도소도 있을 거예요. 가장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고 있고, 차순위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일반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떤 자립 지원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걸 쉽게 표현해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서 어떤 사회 보호가 필요한 어떤 청소년들을 같이 함께 돌보고 생활하는 시설로서 청소년 자립학교라고 하는 어떤 이제 돈을 벌지 않는 법인을 만드신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뭔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죠. 어떤 수익이 필요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하는 식당을 만드신 거고, 다만 근데 이 식당도 뭐 흔히 하는 식당처럼 100% 이윤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뭔가 좋은 활동을 이유는 그쪽으로 또 사용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근데 제가 그 청년식당을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대표님이 원래 제가 처음에 대표님을 뵀을 때는 사회복지학을 하시는 교수님이셨거든요. 어떻게 이 시설을 만들게 되고 또 더구나 이 어찌 보면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이 식당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 과정에 현재는 또 청년식당 대표님으로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고 계시게 되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해요. 다들 특이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단순히 이제 이 식당을 운영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아이들 자립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자립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 계기까지는 저는 연구자입니다. 좀 전에 이제 어머님도 학교에 사회복지학을 강의를 했던 이제 교수였는데 하루아침에 식당 대표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제 소년원이라든지
아동복지 시설 이런 데 이제 좀 비행을 해서 이제 그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뭘까라는 것을 한 10년 넘게 연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연구를 하고 또 이제 2017년도에는 저희가 이 아이들의 자립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연구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네. 1년에 1억씩 2년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딴 거죠. 그래서 진행하다가 보니 이제 그 관련 기관 원장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네. 원장님들이 애들 중에서는 정말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그 10,000원 주고 네. 교통비 10,000원 주고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사회로 그냥 내보내.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누구한테 위탁할 수도 없고 또 쉼터 같은 데 맡겼더라도 또 금방 가출해버리니 네, 네. 가장 큰 문제다라고 계속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듭시다. 한번 네.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한 3년에 5억씩 지원해주는 네, 네. 나눔과 꿈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사업들을 좀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뭐 심사자들은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네. 어떻게 민간에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주춧돌을 놓으면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네, 않겠느냐. 그래서 깃발을 꽂겠다. 네, 돈을 네, 좀 네. 지원해달라. 그래서 선정이 되었고 3년에 5억 5천 지원을 네. 받아서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집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식당 같은 경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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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리모델링 비용 또 인건비 뭐 이렇게 지원을 1억 2천을 지원을 받아서 만들게 된 거고 또 아이들이 이제 사회성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 네. 기초 네.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하나 모현동에다 만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지금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되었고 어쨌든 저는 이제 10여 년 동안 연구 사업을 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식당을 한 게 되게 좀 그렇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대학을 가정학을 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식품 영양 이런 쪽으로는 네. 조금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게 있고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원광대 제 스승님이기도 한데 김홍주 교수님이 네, 네, 이끄는 네. 이제 SSK 먹거리 연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먹거리 연구단에 한 10여 년 동안 같이 참여를 하면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통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먹거리라는 것은 네. 사람이 살아야 되는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먹어야 하니까 그 식당을 하면 적어도 굶을 걱정은 네. 없겠다. 그러니까 뭐 팔고 남으면 우리 아이들 먹어도 되겠다. 뭐 이런 네. 생각들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연구단에서 이제 전국에 또 이제 뭐 일본이란 호주, 미국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들하고 항상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먹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네. 잘 먹는 게 먹긴 먹더라도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정크푸드라든지 뭐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친환경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이제 이런 식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만든 음식을 제대로 먹는 네, 이런 게 네.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식당을 가능하면 로컬푸드를 이용하고 또 친환경 쌀을 이용을 해서 밥을 짓는 네. 그런 식당이 되기 위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 식당이라는 게 네. 이제 가장 큰 건 우리 아이들 밥 먹이려고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학교 밖 아이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님이 같이 함께 생활하고 같이 함께 일하는 이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흔히 어떤 학교 밖 아이들이나 아니면 흔히 어떤 이제 뭐 어떤 이러저런 사연에 의해서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이 됐거나 또 뭐 조금 심하게는 범죄 환경에 노출이 됐던 이런 청소년들도 대개는 어떤 일정의 기간을 거치면 갈 집이 있거나 갈 보호 시설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일정 기간까지만 보호하거나 그렇죠. 뭐 교화하고 사실은 그냥 사회로 아까 버스비 주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냥 내보내. 사실은 정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그러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청년식당이나 대표님이 또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 사는 집을 만들었던 이제 우리 원광대학교 앞에 신동대학로에 블루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네. 이제 아이들 살고 있는 집도 한번 가보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대안학교. 근데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예를 들면 상당히 뭐 10여 명이라든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대다수의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1년에 몇 명 정도가 그냥 사회로 그냥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는 시설이 이제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1년에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역타 이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한 20% 정도. 한 200명 정도. 네네 되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뭐 보육시설로 돌아가기도 하고 쉼터에 맡겨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혼자 이제 뭐 자취를 하겠다가 네, 나오는 네. 아이들도 있고요. 이제 연령이 차면 이제 우리가 18세 이상은 네, 보육시설로 네, 네, 못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혼자 독립을 해야 하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이제 보육시설에서 퇴소를 하면 보호 종료된 아이라고 해서 정착금을 한 500만 원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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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해 네. 주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동 발달 계좌가 있어서 그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금액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돈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얹혀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아이들의 실질적으로 사실 국가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 있지 않고 네. 그런 연구를 하시다 보니 아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거구나 생각하신 거고 정말 그냥 이 벌컥 이 일을 용기 내서 시작하신 거고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지난 기간 동안 뭐 밥도 먹으러 오고 이렇게 대표님 하신 활동을 보면서 와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청년식당이 한돌이 된 게 아니고 상당히 이미 우리 익산이라는 지역사회에 꽤 오랫동안 있었던 곳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 현재 청년식당이나 아까 우리 청소년 자립학교가 주로 좀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대표적인 거 소개해 주시면 어떤 일들 좀 지금까지 하고 계신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해오신 일, 그러니까 해오신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좀 이따 또 여쭤볼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아이들한테 이제 자립 교육시키는 기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금종고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졸업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큰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이제 혼자 살아왔고 또 이제 우리 가족 간에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예절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시기를 놓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교육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혼내는 것처럼 이렇게 네, 네, 혼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이들 왔을 때는 우리는 한부모 가정이야. 아빠는 없지만 엄마랑 너희들은 내 자식이고, 우리는 가족이야.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네. 해주려고 많이 했었고요. 때로는 이제 그게 오해가 돼서 이제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제 아이들한테 취창업 지원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욕구와 특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식당에다 취업을 시킬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바리스타를 꿈꾸는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직업 훈련이 있어요. 네네. 또 그쪽 연계를 해서 뭐 패션 디자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연계를 해서 네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식당 2호점을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사람을 성장시키는 기업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숙달되고 일을 잘하게 되는 친구에게 이제 리드를 만들어주고 싶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로 육성시키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해서 예. 이제 2호점을 만들 계획에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이제 사회 서비스 지원이라는 것들을 해야 해요. 저희 이제 기업의 목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어머님이랑 같이 했던 0819 청년 도시락. 그렇죠. 뭐 8세에서 19세까지의 일단 청소년이 있는 집에 어느 집이든 그냥 선착순으로 매일 10가구씩 도시락을 무료로 지원하는 이런 이제 그게 일도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하고도 계약을 해서 이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드비전이 이제 그런 홍보 자료들을 보고 왔었어요. 그래서 월드비전하고 이제 월드비전은 이제 익산시에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한다 해서 주말에 그래서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식을 제공을 합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교육복지 사업과 학교 내에 있는 뭐 이리공부라든지 이일여중 동북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에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이제 교육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사업과 연계가 돼서 또 이제 월드비전에서 이제 또 지원을 해준 거예요. 교육복지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청년 식당과 같이 해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 7시에 제가 이제 배달을 나갑니다. 매일이요? 예. 매일이요? 예,